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17일 오후 5시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가지고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게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이 국민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외 활동을 중단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참 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대외 활동을 중단하는 그 결정은 김건희라는 개인의 자유에 속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차적으로 거기에 책임을 질 수는 있겠지만은 한동훈이라는 제3자가 대외 활동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모욕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욕처럼 들리지 않는 게 문제죠. 워낙 김건희 여사의 발호라고 해도 될 정도의 전방위적인 국정 개입 증언들이 거칠게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하여 그런 가운데서 어렵게 보궐선거를 지휘를 해가지고 그나마 텃밭을 지켜낸 한동훈 대표는 이런 독한 말을 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보는 것 같아요. 찬성하는 사람이 압도적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야당의 무리한 정치 공세도 있습니다만은 그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들도 있었고 의혹의 단초를 제공하고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 것이다.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하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 도전하는 겁니다. 인적 쇄신은 꼭 어떤 잘못에 대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정치와 민심을 위한 정치를 위해 필요할 때 과감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라고 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김 여사는 대선 때 각종 의혹이 이어지자 기자회견을 열고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했으나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키지 않았습니다. 셋째,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이야기 들으면요, 야당이 지금 김건희 관련 특검 법안을 또 오늘 발의를 했는데 여기에 응해야 한다.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여기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한 대표의 이런 강경한 메시지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기자들에게 검찰의 설명이 국민들을 과연 납득시킬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서 여권의 제2인자가 현직 대통령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거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극단적인 현상이 일어났느냐?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제 치러진 보궐선거가 완전히 힘의 관계를 바꿨습니다. 어제 있었던 보궐선거를 요약을 하면은 윤석열은 지고 한동훈은 이겼습니다. 서울에서 교육감 선거에서
또 좌파 후보가 당선된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가 바닥을 쳤고, 특히 의료 대란이 교육 대란으로 확대되면서 교육감 후보를 뽑을 때 조전혁 후보는 보수 중도 대표라고 했는데 이게 윤석열 계열이다라는 식으로 치부가 되면서 결국 상당한 차이로 보수 중도 후보가 낙선했는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졌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윤석열은 졌지만 한동훈은 이겼습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입장이 강화되고 여론과 언론의 뒷바람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에서 금년간에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를 참지 못하고 한동훈을 만나주지 않기 위해서 요리조리 피해 다니다가 이제 불리한 입장에서 한동훈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회담에서 뭔가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 또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가지고 압박을 하면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영원히 화해할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너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결국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해결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두 개의 위기가 있습니다. 김건희 문제와 의료 대란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문제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되 거기서 속신의 원한 결과를 내려고 무리를 하기보다는 그걸 카드로 써가지고 의료 대란을 해결하도록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붙이는 게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보다는 의료 대란이 훨씬 심각합니다. 한국전 이후에 모든 국민들의 이 생명에 의료 대란만큼 큰 악영향을 끼치는 사건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김일성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의료 대란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국가 시스템 전체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응급실 파행, 수술 지연, 그리고 의대 교육의 파탄, 두뇌 유출, 의학 연구의 중단 사태, 그리고 군의관 공중보건이 부족으로 인한 안보 문제로의 확대를 넘어서 국가 시스템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근보 재정이 틀리고 있습니다. 정책 실수를 돈을 뿌려서 많이 하기 위해서 근보 재정을 벌써 2조나 썼다고 그래요. 그건 지금 초입입니다. 결국 의료비 증가로 갈 것이고, 유럽의 특히 영국처럼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의료 지옥이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2월 6일 전에 대한민국의 의료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 천국이었습니다. 2월 6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과격한 발표를 하면서 빚어져 가지고 지금 의료 천국이 의료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유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 수시 모집을 했는데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정시 모집을 중단하든지 해가지고 2025학년도부터 정원을 백지화하는 조치를 취하면은 몇천 명, 많으면 몇만 명이 피해를 보겠지만은 이걸 그냥 밀고 나가다가는 내년에는 또다시 의료 대란이 교육 대란으로 더 악화가 되고 의사들은 배출되지도 않고 의사들이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쟁을 하는데 장교들이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전선이 무너져서 죽듯이 의료 전선이 무너지면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란 존재 자체가 국가적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료 대란을 만약 한동훈 대표가 슬기롭게 해결한다면은 이 공으로 해서 국민들이 절대 잃지 않을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이 될지도 모릅니다. 간단합니다. 의료 대란 해결하는 사람이 대통령 된다. 그 찬스를 잡은 사람이 한동훈 대표인 것입니다. 어제 보궐선거의 승리를 계기로 단순히 한동훈 대표가 칼자루를 잡고 윤석열 대통령이 칼날을 잡았다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전쟁 다음의 가장 큰 위기를 위로부터 대통령을 압박해가지고 국민들을 구출할 수 있느냐의 여부, 그걸 놓고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단판을 짓는다면은, 거기서 아주 근사한 발표가 나온다면은 그날부터 한동훈 대표의 미래는 창창할 것이고 대한민국은 먹구름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